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맨날 성공 사례를 얘기하면서 뭐 성범죄, 이혼 사건 이런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건 중에도 베이스 사건들이 있거든요. 알아주는 사건. 성범죄처럼 무시무시하진 않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비일비재한 사건들은 명예훼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그렇죠.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그렇죠.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 게시판 그렇죠. 등의 욕설을 쓰는데 그냥 단순히 욕설이 아니라 사실이 포함된 이 비방의 글을 썼을 때 주로 성립하게 되죠. 허위 사실 적시한 경우에는 7년에 5천, 진실한 사실 경우에는 3년에 3천. 형이 결코 낮진 않은데 지금 이런 명예훼손죄가 워낙 자주 벌어지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는 고소가 남발되고 이러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변론을 이끌어냈죠. 바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 단계에서 무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사건이었죠? 되게 유명한 간호사 태움과 태움, 관련해서 네. 결과적으로 다 무죄를 받고 민사도 다 이기고 이랬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유사하게 봤는데 명예훼손 사건을 멋진 성과를 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찾아오세요. 요지는 그겁니다. 의뢰인의 아이가 과외를 하다가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학대를 좀 당했나 봐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니 우리 의뢰인이 밴드에다 그런 내용을 좀 올렸어.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라 네. 사실 막 쌍욕을 쓰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어쨌든 네가 이제 주장하는 건 허위의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공이 다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그래서 떡하니 올려놓고 나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가 됐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죠. 진실한 사실일 수 있고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글이 맞는다고 했을 때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성립을 하게 되죠. 법리적으로는 구성요건 해당성은 성립하는데 결과적으로 처리를 해보면 불송치 내지 불기소하는 게 혐의 없음도 있고요, 증거 불충분도 있고요, 죄가 안 됨도 있고 뭐 죄가 안 되면 잘 안 합니다. 거의 어지간하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평가가 나거든요. 네. 이게 진실한 사실인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안 됨이 맞았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죄가 안 됨 처분을 해야 되는데 거의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혐의 없음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게 피해자가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의 신청했을 때는 검찰청, 항고했을 때는 고등검찰청 처분을 한번 바꿔봐라 라고 해서 보완 수사를 내려온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다 겪어봤는데 어차피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싹 끝까지 처리해가지고 무죄까지 받고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안 돼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도대체 뭐라고 올린 거야 인터넷에? 이거 제일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상세한 요지는 뭐 어떤 걸 올린 거예요? 교육감이 볼 수 있는 밴드 같은 곳에 글을 올린 건데 여러 사람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볼 수 있죠. 되게 여러 명 있죠. 밴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다 볼 수 있죠. 누가 불법적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아이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건 운영 측에서는 나무라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교육장님께서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시는데 꼭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셔라. 한 세 가지 정도가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그쵸.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학원 운영이 불법적이다.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 학원에서는 나몰라라 한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다툼이 됐죠. 처분이 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설사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이것들이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된다. 기존에 판례라든가 이런 거 다 붙여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게 분문망을 꽉 짜가지고 이래도 불송치 저래도 불송치 도대체 수사관은 불송치를 할 수밖에 없게 의견서를 딱 냈어요. 피디님께서 되게 피곤하시다. 이상한 소리를 해. 지금 전날에 뭐 과음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없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자체가 명예훼손은 재미가 덜해요. 근데서 여러분 많이 겪으시잖아. 이런 갖고 오면 우리 아니야. 불송치 만든다고. 포인트가 된 그 부분들이 실제로 불법적인 영업 행태다. 그다음 아이를 학대했다. 클레임 걸었는데 나몰라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구체적인 워딩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특수하게 존재를 하죠. 어떤 위법성 조각 사유 존재하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310조에 딱 찍혀있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명예훼손에만 특유하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올린 곳이 아무짝에도 관련이 없는 이런 곳에다 올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단체로서의 특정성이 좀 있고 막 내가 화가 나가지고 키보드 워리어처럼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젠틀하게 그렇지. 올렸을 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안 그러시면 합의금 주셔야 돼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뉘앙스로 올린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서 처벌 안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젠틀한 글들은 변호인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사사삭 만들어가지고 네. 불송치 딱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나 이제 명예훼손죄 관련해가지고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왜 젠틀하게 이렇게 말씀 주시냐, 그걸 굉장히 악의적으로 젠틀하지 않게 쓰면 모욕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결과적으로 처벌
사건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합의 합의해야지. 봐야지.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그쵸.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명예훼손 관련해서 혹은 뭐 모욕 관련해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처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